오늘은 나스닥 상승을 정말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올해 들어서 특히 3월 이후에 그 상승에 대해서 좀 걱정이 돼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닷컴 버블 20년 전 일이죠. 약 그거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하여튼 그걸 돌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향후 나스닥이 어떻게 될 건데 답은 뭐 기업 실적입니다. 실적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되어야지만 계속 그 상승을 나스닥 상승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뻔한 대답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유에 대해서 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전 S&P 500하고 나스닥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나스닥이 정말 좋았죠. 뭐 단순하게 1999년 뭐 계산하기 편하게 하겠습니다. 뭐 1500이었다가 5000까지 올랐습니다. 그냥 3배 이상 뭐 350% 이렇게 쭉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뭐 여기 보더라도 S&P 500도 나쁘지 않게 올랐죠. 그냥 1500이었다가 같이 2500까지 갔으니까요. 근데 워낙 나스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차이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돌아왔죠. 이런 식으로 2000 뭐 다시 돌아왔죠. 1500으로 이런 식으로 쭉 이런 식으로 당연히 S&P도 같이 빠졌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빠졌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뒷페이지에 나오는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닷컴 피크일 때하고 그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꾸준하게 닷컴 기업들의. 그래서 여기 뭔데 이 파란색 선이 이게 시가총액이고요. 그리고 초록색 선이 프로핏 이익이었는데 이익을 보더라도 이익이 쭉 올라가줬는데 이익이 올랐다가 갑자기 이익이 쭉쭉쭉쭉 떨어졌습니다. 닷컴 기업들의.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떨어졌거든요. 0%까지 거의 0% 이익이 없었다는 거죠. 이익이 떨어지는 순간 시장에서는 신뢰를 잊은 거죠. 그러니까 신뢰가 없다고 판단돼서 쭉 떨어졌습니다. 그게 너무나 급격하게 떨어졌다. 닷컴 피크일 때보다. 그리고 나서는 한 번 더 무서운 점이 뭐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을 다시 회복을 했는데 실적을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이때죠. 이때 전성기 때의 실적을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도 주가는 한번 그러니까 시장이 신뢰를 잃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2009년, 뭐 2011년, 13년, 15년까지 거의 나스닥의 상승이 되게 힘들게 시가총액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좋아져도 이렇게 오지 않다가 20년 후에 이번에 코비드 19 사태 때문에 또 다른 이제 4차 산업이 정말 중요한 언택트 시대에 믿을 수 있는 건 테크 기업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 다시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때는 투기적인 수요였다는 거죠. 투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너무 급격하게 올라갔죠. 제가. 그래서 기업 실적이 항상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실적에 비해서 이때는 너무 큰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영상을 좀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다시피 실적이 중요하다. 이익이 나와야 된다. 이익이 나온 만큼 주가가 같이 상승하는 거에는 정말 좋은 거고 매출과 이익이. 근데 그거 아닌 괴리가 있을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건 정말 시장에서 정말 무서운 거다. 시장이 투자가 아닌 투기판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2분기 실적에 나오는 7월 말 8월 초가 저는 정말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실적을 뒷받침되면 계속 꾸준하게 될 거고 기업 실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나스닥 같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한번 잃으면 시장에서 아무리 회복을 하더라도 이익을 그걸 주가는 반영되는 게 좀 오래 걸리고 늦게 된다라는 거를 이 차트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써놨죠. 기업 실적, 영업이익. 하여튼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지되는 역사가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제가 확신을 안 하는데 확신스럽게 말씀드리면 실적이 없이 이 주가가 유지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조작이죠. 조작을 통해서.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지표로 보고 있는 건데 그 당시 좀 크게 볼 텐데 퍼라 그러죠. 프라이스 투 어닝스 레티오라 그래가지고 레시오 뭐 하여튼 S&P 500 그러니까 거기서 퍼에서 테크놀로지 섹터가 99년 닷컴 버블일 때죠.
62까지 치솟았거든요. 그러니까 62였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6월 30일 때 오히려 19.2로, 그러니까 평균이 아마 20 몇이 23, 24 뭐 이러거든요. 일반적으로. 하여튼 25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하여튼 20 근처로 평균으로 내려갔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게 2017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옆에서 쭉 정리를 했는데, 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 수치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예상치죠. 22, 23, 그러니까 평균입니다. 평균. S&P 500에서 IT 섹터에 대해서 퍼 기준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가 30 이상인 기업은 미래 35, 뭐 하여튼 요즘 보니까 35 이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보다 너무 가치가 고평가된 거 아닌가라는 거. 이제 미래에 그럼 계속해서 실적을 계속 쉽게 말하면 9배씩 끌어올려도 이걸 쫓아가기 힘들거든요. 이게 아무리 기술주고 해도. 근데 뭐 100을 넘거나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100 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실적을 올려서 이거에 대한 가치를 맞출 건가. 아무리 미래 기업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100 넘고 막 50 넘고 50만 넘더라도 제 기준은 35 넘으면은 저는 잘 안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다는 거죠. 35 넘어가면. 뭐 35 넘는 기업들이 아마 많지는 않은데 있거든요. 아마 아마존도 아마 세 자릿수일 거고, 아마 테슬라 이런 기업들은 퍼를 확보하기 힘들어. 왜냐하면 퍼는 프라이스 어닝 레티오라서 아직 안정적으로 이익을, 그러니까 플러스를 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미래 가치로 쭉쭉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예 들어가려면 초창기에 스타트업일 때 들어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아니라 어느 주식시장에 상장된 다음에 퍼 지수가 너무 높다 그러면 좀 조심을 합니다. 왜냐면 저 나이가 있고 막 제가 30대만 돼도 그런 생각 안 하죠. 뭐 20대 되면 저도 그냥 막 들어가겠는데, 저도 40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저는 안 들어가는데, 하여튼 이걸 고려해서 나이에 비례하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이 정도로 높을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참고했던 자료는 제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2000년 초반 닷컴 버블 연상될 정도로 정말 나스닥이, 저는 그러니까 제 기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나스닥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과 비슷하게 기술주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계속 이 수치, 시가총액, 뭐 지수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실적이죠, 진짜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거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게, 기업들은 아무리 그러니까 매출액이라든지 이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쭉쭉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엔 대해서는 팔아야 되는 거니까 매출을 올리려고 그럼 B2B, B2C로 나눠지는데, 만약에 실업률이 높거나 아니면 B2B, 그러니까 B2B로서 기업에다가 제공을 하는데 기업들이 실적이 좋죠. 그러니까 기술주 이외의 기업들이니까 사줘야 되는 그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으면은 이걸 또 기업 실적을 뒷받침하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만 성장할 수가 없고, 기술주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서 다시 뭐 생산을 하거나 매출을 올려야 다른 섹터들의 기업들도 같이 좀 올라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도 돈을 같이 벌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반기 때는 닷컴 버블이 재현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이상으로 제가 뭐 항상 드리는 말씀, 저도 천재도 아니고 신이 아니어서 뭐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고 뭐 틀린 경우나 잘못된 거 있으면은 뭐 알려주시면 제가 댓글이라든지 아주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 투자 책임은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 귀속되므로 이 영상은 참고 용도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